느낀 점은 그동안 너무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AI를 사용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수동으로 했으면 1시간 이상 걸릴 일을 10분 안으로 단축시켰다. 이러한 후기들은 실제로 거꾸로 캠퍼스 협력적 문제기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학생들이 남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에게 AI란 어떤 존재인가요? 시키는 일만 진행하는 단순한 도구일 수도 있고, 또는 내 논리를 검증하고 보완해주는 나의 직접 파트너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AI가 알아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는 완벽한 해결사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다른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어렵고 낯설고 복잡한 기술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거꾸로 캠퍼스 학생들에게는 어떠했을까요? 이 아이들은 협력적 문제 해결 이후에 AI라고 하는 존재가 단순하게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의 논리를 검증하고 보완해주는 그러한 지적 파트너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불어서 AI 도구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과연 어떠한 프로그램이 진행됐기 때문에 아이들의 반응이 이와 같이 변했을까요? 거꾸로 캠퍼스 오리엔테이션, AI 에이전트와 함께하는 협력적 문제 해결의 시간을 지금부터 함께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은 총 6시간 동안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팀을 짜고 그 팀에 따라서 프로젝트 기반으로 모든 활동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요즘 그 맥미니가 품귀 현상을 겪고 있다는 소식 혹시 들으셨나요? 바로 오픈클로 때문인데요. 그 맥미니와 오픈클로를 연결해서 24시간 AI 비서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세가 월 1달러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데도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핫하다고 이야기하죠. 그야말로 AI 에이전트 시대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단순히 AI가 우리의 질문에 답을 해주는 챗봇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우리 대신 컴퓨터에서 직접 작업을 수행해주는 AI 비서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픈콜루가 조금 더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용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프로그래밍 지식 없이도 자연어로 AI에게 의도를 전달하면 AI 에이전트가 직접 터미널 명령을 실행하고 코드를 수정하면서 작업도 완성해 줍니다. 기존의 AI가 사용자의 요청을 기다리는 수동적 도구였다라고 하면은 오픈클로는 상황을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는 능동적인 에이전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24시간 내내 켜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감당하기에 맥미니가 아주 낮은 전력으로도 뛰어난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제가 왜 이 이야기부터 학생들에게 시작했냐면요. 우리는 그동안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해 왔습니다. 맞아요.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협력은 대개 사람과의 협력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동료와 내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가 우리가 하는 주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들끼리 협력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AI라는 훌륭한 도구, 아니 이제는 도구를 넘어서 동역자가 우리 주변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 모둠 자리에 하버드 출신의 박사가 앉아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버드 출신 박사가 내 옆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요청하실 건가요? 단순하게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이 내용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하실 건가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하고 조금 특별한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단순하게 학생들이 그냥 학생이다라고 하는 끝이 아니라 학생들을 AI 전문 컨설턴트로 만드는 활동이었습니다. 그 여정 안에서 학생들은 AI 전략 리포트를 작성해보는 컨설턴트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컨설턴트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룰 기술의 무엇인지 그 본질부터 좀 알고 있어야겠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AI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처음에는 그 GPT라고 하는 그냥 거대한 뇌에 불과했습니다. 이 GPT는 그 거대한 뇌로서 엄청난 데이터를 학습했지만 그 뇌에 접속하기 전까지는 그저 고요하게 잠들어 있는 지식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이제 챗GPT가 등장하면서 이 GPT에다가 입과 귀를 달아준 건데요. 우리가 말을 걸면은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때부터 AI를 똑똑한 구글이나 비서처럼 쓰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우리가 시키는 말에 대해 대답만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에이전트 AI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AI는 뇌와 입을 넘어서
팔 다리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알려줘라고 대답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업무를 네가 직접 처리해줘라고 하면은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에이전트 모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안 그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사람처럼 모든 영역에서 완벽한 수행 능력을 갖춘 존재, AGI가 마주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단순하게 이런 것들을 넘어서 AI가 검색창에 그치지 않는 겁니다. 네, 우리의 팀 안에 팔다리가 달린 유능한 인턴 한 명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아야 되는 거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어떤 일들을 시킬 것인가, 그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클로드의 창업가는 2027년 이후에 얼마지 않아 AI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능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챗GPT를 만든 오픈 AI의 샘 올트먼은 향후 10년 내에 사람과 맞먹는 범용 인공지능이 등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중요한 거는 언제 등장하느냐가 아닙니다. 확실한 거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그만큼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5년 남았다라고 하는 전망이 맞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 아이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10년 남았다고 하면은 이들이 사회초년생이 되었을 때 20년이 남았다 하더라도 이들이 사회에서 전문성을 쌓아가고 있을 30대의 나이가 되면은 이미 AGI급 모드가 우리 세상에 다가와서 AI와 함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그 AI 에이전트 컨설턴트가 되어서 학생의 부서를 고객으로 삼아서 그들을 진행하는 AI 컨설턴트가 되어보고자 합니다. 단순하게 학교의 문제를 그냥 해결해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해결하는 전략가가 되어보는 거겠죠. 오늘의 클라이언트는 버클러 캠퍼스 학생의 부서들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AI 도감을 만들고 각 부서의 문제를 진단한 다음에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처방을 내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것들을 진행하면 좋을지 마스터 스크립트까지 하나하나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과제는 AI 도감 만들기였습니다. 이 AI 도감이라고 하면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 AI가 있는데 그것들 내가 다 알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겠죠. 세상에 200개의 나라가 있다라고 칩시다. 근데 200개의 나라를 전부 다 여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200개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우리 동네가 전부라고 믿는 사람의 사고의 범위는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AI 도감 만들기는 단순하게 AI가 어떠한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광활한 AI 영토를 탐험하면서 세상에 이런 해결책을 존재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지도 속에 머리를 그리는 과정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 도구들을 탐험하다라고 하면은 너무 어렵기만 하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반드시 갖춰야 되는 그 무기들이 있는데요. 그 무기를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은 첫 번째 무기는 바로 미시 전략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미시라고 하는 것은 겹치지 않게 그리고 빠짐없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학생들이 뭔가 50개의 여러 가지 AI 도구들을 하다 보면은 분명 비슷한 애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얘는 글을 써주기도 하고 기획도 해주고 이메일도 써주고 이미지도 만들어주네 라고 하는 거겠죠. 사실은 그러한 AI를 어느 분류에 넣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작하는 AI인지 정직하는 AI, 정리해주는 AI인지 코딩하는 AI인지 어디에 넣을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다만 어떤 AI도 갈 곳이 없어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 분류와 저 분류 양쪽에 발을 거치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의 실력입니다. 이것들을 분류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AI 동료를 활용해야 됩니다. 네, 제가 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실제 사용했던 프롬프트 집도 같이 첨부해 두었습니다. 이 50개를 하나하나 일일이 구글링하는 것은 20년 전 방식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챗GPT나 제미나이와 같은 훌륭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고소한 도구들을 AI에게 같이 협업하는 것, 그들에게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확장하는 것, 이 부분이 바로 AI와 협력하는 방식입니다. 거꾸로 캠퍼스 학생들은 이것들을 팀을 맡아서 같이 진행했습니다. 4인에서 5인의 팀을 맡아서 진행했는데요. 그 중에는 역할들을 나눠서 하나하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습관들을 가져왔습니다. 전체적인 분류 기준과 로직을 짜는 전략가의 역할, 도구들의 핵심 정보를 수집하는 리서치의 역할,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정리하는 디자이너의 역할, 그리고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성과 AI를 검증하는 팩트체크의 역할, 누가 어떤 역할을 나눌지를 함께 나누고 이야기를 진행해 왔고요.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았습니다. 팀 협력 과정에서 역할이 명확한지, 미시한지에 대한 거, 그리고 AI 에이전트 협력 관계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데이터의 질은 어떠했는지 하나하나 정리해 보면서 50개의 아틀라스 맵을 작성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게 바로 그 AI 도감 만들기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AI 도감을 만들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부서 진단에 들어가야겠죠. 부서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유능한 의사는 환자가 오자마자 수술대를 잡지 않습니다.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 그리고 어제 잠은 잘 잤는지, 평소 식습관은 어떠한지를 물어봅니다. 컨설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손에 AI라고 하는 강력한 망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망치를 그냥 들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못으로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잠시 그 망치를 내려놓고 고객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학교를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는 거꾸로 캠퍼스 학생회를 들여다볼 겁니다. 그들이 기술이 없어서 고생하느냐? 그건 아닐 겁니다. 그들의 업무 속에서 AI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병목 구간이 어디인지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번 단계의 핵심인 공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캠퍼스에 4개의 부서를 한자리에 모아보았습니다. 학교에 뼈대를 세우고 회의를 소집하며 규칙과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학교 운영부, 학교의 얼굴이 되어서 인스타그램 카드 뉴스와 뉴스레터, 다양한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콘텐츠 홍보부, 학교의 곳간을 지키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물품을 구매하며 여러 가지 보고서를 만드는 사업재무부, 학교의 즐거움을 위해서 캠프와 함께 놀기 등을 기획하는 문화행사부, 이러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부서 진단하는 진단서를 만들었는데요. 그 고객의 프로필을 정리하고 그들의 업무 흐름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의 부서가 현재 어떻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찰자 입장에서 하나하나 정리해보는 시간들을 가졌고요. 그 흐름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겪고 있는지 그 증상들을 정리하고 그걸 바탕으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리해보는 그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진단한 문제를 AI가 도입되었을 때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그 어떤 효율로, 어떠한 품질로, 어떠한 정사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이 어떠한지 하는 것들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하나하나 점검해보는 시간들을 가졌고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은 구글 문서 워크시트에다가 부서 진단서를 만드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진단서를 가졌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전략을 짜야겠죠. 오늘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AI 에이전트였습니다.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키는 일을 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과 함께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동료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AI 전략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AI가 어떻게 섞여서 일을 할지를 설계하는 시스템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설계를 위해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R&R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챗GPT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챗GPT가 우리 부서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AI 동료에게 명확한 직함과 임무를 부여해 주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스스로 한계를 넘어서는 지점을 도달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냥 지루하고 반복적인 문턱 업무만 대신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러한 협업 흐름도인데요. AI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기획안을 던지면 AI가 초안을 잡고 사람이 검수하고 다시 AI가 시각화한다라고 하는 이런 업무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정교한 레시피처럼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학생회가 이렇게 일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AI 컨설턴트용 전략 처방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요약해서
그들에게 어떠한 AI 도구가 필요한지를 정리하고 그들에게 협업 레시피를 짜주고 어떻게 예산안을 짜고 그 예산안을 통해서 어떠한 기대 효과가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그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맨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한번 또 권장하고 권유해 봐야잖아요. 그 과정들을 위한 마스터 스크립트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단순하게 마스터 스크립트를 가진다라고 해가지고 네, 키노트를 켜고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킨 다음에 슬라이드를 만드는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가 가장 먼저 한 거는 바로 리포트였는데요. 아무리 예쁜 폰트를 써도 내용이 부실한 거는 예쁜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디자인 노동에 매몰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집단 지성이 응축된 마스터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이것 또한 하나하나 그냥 작성하는 게 아니었겠죠. AI를 써서 어떻게 톤 앤 매너를 맞추고 그 과정에서 우리 AI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야기 나눌지를 정리해 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마치 저절로 돌아가는 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설계도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료 돌아가면서 피드백 샌드위치 기법을 통해서 어떻게 주고받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요. 평가 기준에 맞춰서 우리의 결과물들이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한지 어떻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네, 어떠한가요? 기술은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하지만 진짜 실력은 영원히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겠죠. 2026년 협력적 문제기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그리고 내년이 되고 나면은 아마 우리가 상상하지보다는 또 다른 인간을 능가하는 AI가 마주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 협력적 문제에게서 다루었던 공감, 논리, 협력 이러한 역량들은 대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겠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협력적 문제 해결은 바로 무엇인가요? AI와 함께 협력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AI를 쓰고 AI와 함께 살아가는지, 그 과정에서 어떻게 미래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지, 그 시간들을 거꾸로 캠퍼스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함께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